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월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얘기 전해주십니까? 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투자 조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의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겁니다. 그쵸.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내부자가 자사주를 직접 매입한다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내부자들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부자들의 매입 소식이 미국 증시 저점의 시그널일지 정말 이제는 매수해도 좋을 타이밍일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점 시그널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럼 이런 자사주 매입하는 흐름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네, 더 워싱턴 서비스에 따르면요, 이번 5월 기업의 내부자들의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자사주를 매입한 내부자는 지난 23일까지 벌써 1,200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 충격이 들이닥쳤던 2020년 3월 이후 월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내부자들의 매도 대비 매수 비율이 높다는 건 매도하는 자사주 대비 이 매수하는 자사주의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어떤 기업들에서 그럼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5월 한 달 동안 매수 상위 5종목을 살펴봤습니다. 1위는 파라마운트 글로벌이었고요. 그 뒤를 스타벅스,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카니발 순으로 잇고 있습니다. 네, 뭐 2위부터 4위, 5위까지는 아마 많이 들어보신 기업들일 것 같은데 1위가 파라마운트입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이 파라마운트는 글로벌 콘텐츠 업체입니다.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OTT 공룡으로 불리면서 파라마운트 플러스라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체적으로 콘텐츠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국내 OTT 업체인 티빙과 협업을 하면서 티빙 내에서 파라마운트 플러스 브랜드관을 이번 주 수요일부터 론칭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 워런 버핏이 파라마운트에 베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워런 버핏은 이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을 했습니다. 파라마운트 플러스, 이 스크림, 또 로스트시티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서 구독자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1분기에만 68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 넷플릭스와는 좀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주가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일단 워렌 버핏이 파라마운트 지분을 얼마나 샀습니까, 그럼?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1분기 동안 파라마운트의 주식 26억 달러어치를 확보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파라마운트를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5%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네. 이 파라마운트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최근에 좀 급격한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약세를 보여왔지만 구독자 수가 늘고 있고요. 버핏이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좀 회복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이런 내부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곤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내부자 매수가 있을 때 시장 흐름이 어땠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자들의 매수 움직임은요, 주가 상승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내부자들이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2020년 3월 코로나로 증시에 충격이 왔을 때 이 모건 스탠리의 루조 스테판 이사가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습니다. 당시 모건 스탠리의 주가가 40달러였는데요. 11만 9천 주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 규모가 무려 470만 달러가 넘는데요. 이후 루조 스테판 이사의 매도 공시가 나지 않은 걸로 봐서 여전히 이 주식을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모건 스탠리의 주가 86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약 2배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겁니다. 이 자사의 주가가 시장의 공포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한 내부자가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좀 그런 시그널이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같은 신호로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사실은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요. 네.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직 좀 신중합니다. 이 5월 들어서 내부자 매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베리티 데이터의 이 벤 실버먼 리서치 디렉터, 내부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과거의 바닥 국면에서는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강하게 내부자 매수세가 나왔는데 이번 5월의 수치는 과거의 매수 규모에는 미치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실적 시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5월에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내부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달 뒤에는 오히려 이 매수 움직임이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기업 내부자 매수가 결과적으로 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우버의 경우는요, 이달 초에 CEO가 자사주를 530만 달러 규모로 매입을 합니다.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당시 CEO의 매입가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가 낮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알 수 있는 이 내부 관리자들이 이 매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분명 눈여겨볼 일이겠지만요. 반드시 내부자 매수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자사주 매입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시그널일지 분석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